일단 저 웹툰 문제 이달의 소설 선생님의 소설 유령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유령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소설 세계에 되게 중대한 전환을 예고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흔히 말하는 그 악인,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고요. 가령 우리가 뭐 동물들이 초식동물, 육식동물 있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악이라는 게 순수한 상태로 그냥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죄책감 이전에 어떤 그 악에 대한 행위, 그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 제거돼 있고, 그 악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죄를 물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대중매체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종류의 개인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악인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뭐 쾌락이라든가 이런 다른 목적이나 동기 같은 게 있는데, 유령의 악인은 그런 걸 일절 가급적 배제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무조건적인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제가 아는 선배가 교도소에 그 교도관으로 있는데, 그 교도관 형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물론 그 사람들이 악인이지만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순수함,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 그런 것들은 그 악한 행위 말고도 충분히 다른 것들이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일단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본성에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사회나 제도나 윤리 안에서 악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사실은 이 소설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어져 있는 것과 사고에 형성된 것 사이에 구별이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 474 그 유령의 모습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잘 나와서 그 표정이 굉장히 주목했었거든요. 거기서 다 이거다 저거다 안 하는 게 참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들은 이 474번이 유년기에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고 싶은지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뭔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혹시 당신도 그랬는지, 이게 유전이라면 차라리 마음 편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릴 때부터 어떤 게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도, 심지어 그 엄마인 또 누나인 유일한 가족마저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기에서 마음껏 본성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외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이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특히 그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게살을 뜯어먹으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게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은 살아있는 생체를 뜯어먹는 그 나수성에 막 해방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원래 제가 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항상 농담 삼아 그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 그냥 사형 당하는 사람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그 제공하잖아요. 그 제도는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뭘 먹지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때 꼭 걔를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자기 엄마에 대한 그렇죠. 누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용서 네. 혹은 그거죠. 내가 이제 예. 막 그 애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누나의 호의를 거절했는데 그렇죠. 예.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네. 되게 사실 뭐 되게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어떤 한 존재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네. 정리를 하고 싶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474번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그 주인공 화자와 교도관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이렇게 대화가 막 오래 되면 장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이 소설은 그런 관념적이나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한 대목을 한국적으로 옮긴 어떤 하나의 버전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한국 소설의 새로운 문체론적 혹은 그것이 담보해낼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설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설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은 소설 쓸 때 좀 말 그대로 서사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예. 장면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부분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네. 그 상황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빨리 그 둘 대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 둘 대화를 빨리 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두 명이 네. 일단 서로 호기심을 갖고 있고 네. 전혀 다른 두 존재가 네. 서로를 거부하면서도 또 매력을 느끼는 어떤 네. 그들을 하고 싶었고 마음껏 좀 어떤 느낌이랄까 정말 마음껏 대화를 했다고 할까요? 그냥 그렇죠. 그 어떤 거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조금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편 소설이 굉장히 압축되고 집약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를테면 지금 우리 얘기했던 이 살인자 여기 474번 이 과연 현실 속에 있는 인물인가라든가 네.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연출된 거 아닌가 노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듣다가 이제 좀 생각이 난 건데 맨 마지막에 개구맛살을 뜯어 먹으면서 사실은 용서라기보다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장면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 소설에 계속 사실은 항상 마련되어 있는 부분 여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자에 따라서 조금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자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제 소설이 굉장히 자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설이 모든 소설은 자기적이죠. 네. 하지만 자기적인 거를 교묘히 감추고 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것들을 마련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놓인 현실들이. 네. 근데 그런 현실이 실제로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했어요. 네. 이보다 훨씬 심한 살인의 어떤 모습은 정말로 너무 많고 그런데 자기적일 거라는 어떤 두려움 네. 때문에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떤 이야기나 방식을 축소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어떤 이 인물의 이야기나 이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고 네. 오히려 소설 형식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 한국 소설의 어떤 문단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또 그 자체로. 네, 그렇죠. 네. 저는 자기적이죠. 소설이 허구라는 건 누구나 알고 그렇죠. 있고 네. 허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해서 그렇죠.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적인 소재라는 게 있고 네. 자기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이야기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내용이
좀 이렇게 자꾸 자기적이고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좀 이렇게 그렇죠.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령 이후에 이제 저 바벨 연재하시고 이러고 계신데 좀 어떤 소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그 죄가 그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구조 그 부분들이 요즘에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앞으로 단편 소설들은 왠지 그쪽으로 볼 것 같고 지금 장편 쓰고 있으니까 장편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 여기 유령의 소설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독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한마디 더 해주시고. 이 소설 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선배 그 교도관 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형한테 이 교도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나 혹은 관행들 그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게 정말 사형 당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는데 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도와준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그 유달의 소설 유령, 정윤주 선생의 유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